자, 수업합시다. 자, 오늘은 오늘 저기 KBA 가는 애들이 3시지 대신. 자, 오늘은 함수의 연속도 짜투리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짜투리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면 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뭐 이런 거 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쭉 이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헤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쭉 앞으로 돌아가서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참 35페이지는 문제지. 내용편으로 보면 내용은 어디 와 있냐면 그 끄트머리에 있어요. 어디 있더라? 20페이지. 20페이지에 내용이 설명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얘도 역시 명제 같은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한 거예요. fx가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리미트 쓰기 싫어서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치고요. 얘도 수렴해야 돼요. 그 다음 gx라는 놈도 뭔가로 수렴을 합니다. 각각 수렴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언제나 f의 x의 y 값이 gx의 y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둘 사이가 언제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무슨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쪽의 y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흰색을 gx라고 하고 fx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fx고, 요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든 x를 잡으면 항상 gx의 y 값이 fx의 y 값보다 큰 거예요. 또는 같든지. 이쪽을 잡아도 gx의 y 값이 fx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리미트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의 관계가 어떤 식의 관계를 갖느냐, 이렇게 된다면 알파보다 베타가 당연하게도 크던지 아니면 같은 경우도 생긴다라는 게 이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fx하고 gx의 y 값이 항상 gx 쪽에 y 값이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언제나 유지가 돼야 돼요. 이때 fx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gx도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둘 다 x가 무한대로 가든 뭐 a로 가든 어쨌든 그러면 이 수렴값에 대한 둘의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베타가 더 크든지 아니면 알파가 더 크든지, 둘이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숫자를 대입해 보면 gx는 x분의 4 같은 거예요. 그런데 fx는 x분의 1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x에서 gx가 fx보다 4배가 커요. 이 분자가 4기 때문에.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제나 gx의 값이 fx보다 커요. 모든 x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둘 다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생각해보면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값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 그럼 베타가 여전히 큰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져요. gx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점근선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gx가. 그리고 fx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실제로 예를 들면 gx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x분의 1 플러스 3. fx는
x분의 1 이렇게 끝나는 거. 그러면 똑같은 x일 때 비교해 보세요. gx의 y 값이 fx보다 무조건 계속 커가도 항상 얼마가 커요? 3이 커요. 요 간격이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을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요만큼 딱 크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설정을 만족을 하는데 그때 둘의 수렴값이 gx 같으면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얘가 3으로 수렴하겠죠. 무한대로 갔을 때. 근데 fx 같으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렴값 역시 gx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값이 여전히 크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는 둘이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걸 함수 극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제 중요한 게 요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에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즉 별명이 붙은 애예요. 교과서에 샌드위치 정리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별명으로 불러요. 샌드위치 정리.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처럼 gx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fx가 작아요. 근데 그 사이에 hx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항상 여기가 크고 여기가 제일 작고 그 사이에 hx 같은 애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상황에서 fx도 알파로 수렴하고 gx도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즉 여기도 알파로 가고 여기도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 hx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이 hx도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알파로 똑같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림 그려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gx가 있어요. 여기 fx가 있어요. fx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fx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 뭐가 들어간다고? 언제나 hx가 쫙 이 사이를 껴 있는 거예요. 얘가 hx예요. 그런데 gx도 0으로 가고 fx도 0으로 가면 이 사이에 언제나 y값이 낑겨 있는 hx는 이 정체를 몰라도 얘도 어디로 간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얘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 언제나 저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두 함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신세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이건 언제 써먹냐? 내가 정확하게 이 함수의 정체를 모를 때랑 그 다음에 여기 이과생이 있다면 미적분을 하게 되면 함수의 극한을 생각할 수 없을 때예요. 미적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여러분도 잠깐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x분의 sin x, 얘가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고구마, 문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네 가지 스타일로 보면 얘도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사인도 0도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스타일이 0분의 0꼴 스타일이에요.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이라면 인수분해 해서 약분을 거쳐서 극한값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얘와 얘가 약분될 건적지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얘의 극한값을 계산을 못해요. 이때 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 1로 수렴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재밌죠? 1로 수렴합니다. 이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요. 요게 x분의 sin x가 1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거 미적분 내용에서 지금 여러분들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내가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언제 써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내가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 hx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이럴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면 극한값을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
여기 기본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 왜 저놈의 x분의 sin x가 1로 수렴하는지 심심하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까 35페이지였나요? 네, 찾아낸 게 35페이지죠? 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그냥 내가 참지 못하고. 자, 모든 양의 실수 x, 즉 x가 0보다 크다면 fx가 이거를 만족합니다. 얘는 2x 제곱 플러스 3보다는 y 값이 작게 나오고 2x 제곱 플러스 1보다는 함수 값이 크게 나오는 그런 어떤 함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어디로 갈 거인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플러스 3 있고 여기 플러스 1 있다고 해서 그럼 여기 플러스 2 아니에요? 라고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fx 몰라. 왜냐하면 fx 다항함수라는 얘기조차도 없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f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fx는 그냥 여기의 y 값보다는 작고 이거의 y 값보다는 크게끔 만들어지는 어떤 함수라는 겁니다.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또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답은 맞잖아요. 아, 답은 맞을 수 있지. 재수 좋으면. 그건 재수가 좋은 거지. 니네가 똑똑한 게 아니잖아. 됐다 이렇게 풀었구나? 네? 아니 전에 맞아. 지금은 다르게 말했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fx의 정체를 내가 알 수가 없을 때 아무런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이거를 구하라고 할 때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면 돼요. 이때 fx 말고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를 나눠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0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돼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x가 0보다 큰 상태에만 가정한다.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이 전체가 0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게다가 심지어 0보다 크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이 x 이 전체 값이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무조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1까지 해버렸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양수라는 거야. 이거 왜 따지고 있어야 되느냐?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방이 안 바뀌는 거고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동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샘플 문제예요. 이렇게 쉽게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게 샘플이잖아, 샘플.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형태로 여기를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뭐를 적용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여기 다 해봅니다. 극한을.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꼴이잖아요. 지수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내 말 안 듣죠?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자, 여기 내가 요 놈의 극한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원하니까 여기다가 x가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여기 다 각각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 말이 너무 빨라? 아닐 텐데.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잖아요. 얘 어디로 수렴해요? 얼마로 수렴해요? 1이요. 0이요. 찍고 앉아있네. 1인 이유는 뭐예요? 저거요. 저거 이거 하나만 띄어서 보여줄까요? 이게 여기 복잡해 보여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에요. 그럼 얘는 세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 그치? 그 운명을 뭐로 판단을 해? 최고 차항이 개수.
분자의 차수로 따져. 다시 분모 분자 차수 갖고 따져.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네. 얼마로 수렴해? 와, 너 집에만 가면 싹 다 지워가지고 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이거 몇 번 쓰냐? 지금 이 반에서만 계수비로 나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발생. 이거 세워갖고 이거 좀 외워. 이게 지금 몇 차야? 2차, 2차지. 그럼 차수 똑같지? 그럼 계수비로 나오니까 계수가 여기 얼마야? 2, 여기 1. 그러면 1분의 2 해서 얘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그럼 얘 내가 원하는 이놈 이 자식은 어디로 수렴해? 가운데 낀 게 있으니까 2로 수렴해. 그래서 극한값이 2야. fx가 뭔지 몰라. 넌 오늘 숙제 당첨이다. 집에 가서 토 나올 때까지 풀어서 절대로 까먹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한 60개를 내가 줄게. 토 나올 때까지 풀어봐 이씨. 안 해오고 버티고 있다 이거지. 김지수 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 간단한 걸 안 해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0번, 11번 여기가 이제 짜투리인데 짜투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센티 정리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뭐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10번은 사실 우리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풀어봤겠지? 네,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이거 누구라도 다 풀 수 있는 건데. fx가 있고요. 그 다음 gx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정도면 엄청 힌트 준 거거든요. 이거의 수렴값은 1이고 1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6. 이때 g의 5값을 구하라. 이러고 나서 힌트를 줬어요. 1, 2, 다음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내려오고 이쪽에 돼 있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쪽에서부터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fx라고 부른대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두 개의 극한값의 힌트를 이용해서 고구마 홈더 gx를 찾아내라 이건데 최고창 개수가 1이다. 김지수 무슨 뜻이야? 2차 함수에서 최고창이 어디야? 최고차항이요? 네. 제일 앞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x제곱. x제곱이지. 그거의 개수가 1이라니까 gx는 어떻게 생긴 거야? 1억. 아니 식으로 따졌어. 너 너무 쫄아서 막 얼어붙은 거 아니냐? 머릿속에? 아니 x제곱으로 생겼다고. 네. 맨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네.
맞죠? 그다음 그 뒤에는 모르니까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지수야? 뒤에요? 내가 너 지금 공부 가르치니까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혼자서 풀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의 최고창은 뭘까를 생각해야 돼. 너 스스로가. 이해됐죠? 거기에 1이니까 x 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됐지? 근데 나머지도 있어야 되잖아. 그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나머지요? 네. 근데 내가 몰라. 모르잖아. 뭐라고 네 연습장에다 써야 되겠어? 우리 지수가 그런 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배운 거잖아. ax 플러스 아직 모르니까. 웃지 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내 목표는 뭐야? g의 o 값을 찾고 싶으면 나는 a하고 b의 값을 찾아내면 돼. 두 개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힌트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힌트가 줍니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일단 fx 그림 나와 있으니까 따져봅시다. 지수, 해봐. 1의 저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 왼쪽이죠? 1 왼쪽으로 갑시다. 웃지 말고 2분의 1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죠? 그래서 얘 2분의 1로 수렴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로 수렴해야 전체값 12분의 1을 만들겠어요? 얘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왜냐면 왜 갑자기 내가 수렴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대로 내가 푸는 방식대로 하면 나는 이거 전체를 hx라고 치환해서 6이요 6. 그 수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 얘가 그냥 바로 어디로 수렴하는지로 바로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여기를 hx다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하냐라고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육이요, 육. 위에 아래도 수렴해야 값이 나오잖아. 땡. 왜요? 아래가 무한대로 가도 0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이 GS 지금 정체가 뭐예요? 아 이 참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네. 심지어 그 극한값이 뭐하고 똑같아요? 함수값하고 똑같아요. 얘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6. 6으로 수렴. 잘했어. 그렇다면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다고 한 거잖아. 따라서 G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6 나와야 돼. 함수값도 6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A, B 그 값이 6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던졌고요. 똑같이 하면 되겠지? 2 플러스로 갑니다. 이번에는 2 플러스. 2의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어디로 수렴해요? 2분의 1. 네, 잘했어요. 그럼 얘 2분의 5였어요? 얘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얘 2분의 1이면 약분되면 1. 0. 0.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수렴값이 건방지게 있네?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도 0으로 간다. 그 얘기인 즉슨 G의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김지수 빨리 해. G의 이 값이 얼마야? 2요. 또 당황했어. 다시 천천히. 누가 뒤에서 이적을 했어요? 나 1이나 했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 분자 전체가 0으로 돼야 0분의 0꼴이 돼서 이렇게 건방스럽게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G의 2로 들어가면 이게 0이 되려면 G2가 얼마야? 1이요. 그렇지. G2가 그게 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함수값하고 똑같은데 그놈이 1이에요. 따라서 2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이 네. 연립하면 이제 A, B 다 구하는 거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A이고 그 값이 8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X B는 플러스 13 여기까지 됐지? 거기에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25에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13 그럼 얘 얼마? 38 마이너스 2? 맞으나? 계산 맞냐? 네. 네. 계산은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지수야 어때? 풀만하죠? 네. 정신 없어? 계속 질문해가지고 네.
더 할 건데. 제가요? 네. 에어컨 예. 자꾸 자는 사람이 있어서 에어컨 가져오고 왔어? 추워서 깨우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내가 여기 아까 자신 있게 이렇게 수렴값 바로 쓰는 이유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이차함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 게 11번이죠. 11번 별표. 이거 내가 묵혀놓긴 했지만 허접해서 묵혀놓은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는. 이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하고 연계해서 푸는 문제고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게 푸는 게 학생 입장에서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칙을 세워서 풀어야 돼요. 원칙을 세워서. 함수의 극한하고 그래프하고 또는 다른 말로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도형하고 엮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 좌표를 잡아서 해결한다. 주어진 조건이나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좌표를 잡아가지고 좌표를 뭐 A라고 잡든지 X라고 잡든지 좌표를 적절하게 잡아서 해결하면 풀립니다. 웬만하면. 두 번째, 도형의 경우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닮음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1학기 때 등비수열에서도 닮음이 있었죠? 비슷해요. 도형은 닮음을 이용하거나 또는 닮음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이딴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잡다구리한 도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거리 공식이라든가 뭐 수직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직선을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다 까먹었거든. 잘 기억이 안 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본 것 같긴 한데 그치? 지수야? 네. 기억하나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것도 토 나오게 해야겠네. 그다음 뭐 여기서 직선 말고 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 또는 얘랑 같이 엮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좌표.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푸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자, 11번을 통해서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구경이라도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 = x 제곱 위의 원점이 아닌 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원의 중심이 Q라고 있고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y = x 제곱이고요.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할 거예요. 마음에 들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점 P와 원점을 동시에 지나는 그리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점 P가 움직이면 점 P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조그만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점 P가 여기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원이 조그맣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정지 상태인 거고 점 P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그 P도 지나야 되고 원점도 지나야 되는 그리고 X축에 또 접해야 되는 그런 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민경이 이해돼? 잘 안 되는 루치인데 이렇게 해서 이 P가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원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원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때 점 Q가 요 원의 중심이 한없이 얘도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가. 여기 원래 여기가 Q였는데 여기가 그 다음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값에 가까워질지를 생각해봐라가 이 문제야. 0,A. 그 A를 찾아라. 이해됐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이 처박힐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어떤 문제냐? 대표적으로 좌표 찾기 문제예요. 좌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명색이 수능 문제였어요. 자, 이 P점은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어?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니네가 이제 과감하게 이 첫 발을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듯이 첫 발을 내딛는데 왜 웃어? 니네가 못하는 게 이거야. 첫 발을 못 디뎌. 자, 여기 있는 x 값을 아직 모르니까 뭐라고 잡으면 t라고 잡으면 돼. 이거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 지수한테 물어봐야지. y가 얼마니? T 제곱. 오. 어려운데? 아. t 제곱이에요. 쩐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q의 좌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응?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빨리 받아. 네. 자, 잠깐 나가. 어? 아니, q는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저요? 네. 0, 자, 원은 다시 한번 할게요. 원은 죽었다 깨도 두 개만 따지면 되는 거죠. 뭐죠? 원의 중심하고 그다음 반지름.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원이 끝나요. 그럼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0,R이요. 그렇지. 잘하네. 0,R이라고 할 수 있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럼 점 두 개 잡았지? 그치? 그 사이에서 얘는 죽었다 깨도 원이잖아.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R이 돼야 돼. 이게 끝이에요.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자, 0에서부터 t까지 가로 길이 t의 제곱 더하기 맞죠? 여기랑 뺀 거 t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반지름 r이죠.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뭐를 추적하는 거예요? 요 R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갈 때. 자, 이때 내가 해야 될 건 리미트 뭐를 하는 거냐? 이 t 값이 점 P가 원점을 향해서 갈 때 0,R 즉 R 전체적으로 보면 R이죠. 식을 이렇게 원시적으로 세우면 됩니다. P가 원점을 향해서 갈 때 R은 이 R이라는 값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풀 때. 원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세련되게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련된 식을 한 번에 연습해서 쓰려니까 힘든 것 뿐이죠. 이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얘를 타고서 원점을 향해 갈 때 이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가냐라고 했는데 이 중심 좌표가 하필 반지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디로 가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때 여기서 요 식을 이용하면 이 식 양쪽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t 제곱에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rt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사라지겠죠? 네. 나는 r을 원하는 거잖아요. r을 원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P점이 원점을 향해 간다는 뜻은 x 값인 t가 0으로 향해 간다 라는 뜻이고요. 이걸 이렇게 세련되게 바꾸면 되고요. 그때 r 값이 어디로 가느냐를 t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t 4제곱은 2rt 제곱 이렇게 되죠. 이때 반지름의 값을 r을 t 값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변 나누면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단 t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0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로 가는 거죠. 네? 아 2가 있었네? 쏘리 그럼 2 그러면 2분의 4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대단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 있게 첫 발을 디디는 건데 그 첫 발을 뭐 갖고 디뎌야 되냐면 첫 번째 얘 이거 자신 있게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죠? 그다음 얘 요거 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요약해서 P점이 원점을 향해 갈 때 내가 원하는 R은 어디로 향해 가느냐 그리고 이 R을 또는 P를 세련되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점과 연결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연습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세련된 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해 먹겠다고 나다빠지는 거예요. 여기 좀 약간 거친 식부터 만드세요. 그 거친 식을 세련되게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아까 했던 거에서 확인 유제 43, 그 다음 46, 그 다음 49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보세요. 초록색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